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전 얼마 전까지 별것 아닌 우연을 인연이라고 착각하고 제 발목에 올가미를 씌웠던 사람이랍니다.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안녕하세요. 38세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전문직 여성입니다. 저는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거짓으로 똘똘 뭉쳐 절 나락으로 떨어뜨린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때는 8년 전 저는 회사에서 팀장급 직책이었고 신입사원을 고졸 공채로 뽑던 해였습니다. 다들 쟁쟁한 이력들을 가지고 면접을 보았고 그중 이력은 제일 안 좋았지만 유달리 밝고 해맑은 여사원을 채용하게 되었어요. 같은 면접관이었던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 팀장님께서도 극구 반대하던 친구였어요. 아무래도 이력이 너무 부족해서 회사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팀원을 채용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나 제가 많이 주장했어요. 학력이나 이력이 많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어찌나 면접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당차 보이는지 꽤 쓸만한 인재로 보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제 발등을 찍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우겨서 뽑은 그 신입사원이 저의 시누이거든요. 시누이는 회사에 입사하고 저에게 입안에 혀처럼 굴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며 뭐만 하면 선배님 하면서 곁에 붙어 있었어요.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로 외롭게 자라왔고 회사가 워낙 딱딱하고 남자 직원만 워낙 많다 보니 여동생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좋았어요. 다른 여직원들도 몇 있긴 했지만 제 직책이 있기도 하고 워낙에들 개인주의적이고 새침해서 살가운 면은 없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남다른 시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명 고졸 공채로 채용을 한 터라 집안 사정이 안 좋아 대학을 못 간 건지 성적이 안 좋아 대학을 못 간 건지 대학에 정말 뜻이 없어서 안 간 건지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다니는 행색이며 간혹 들리는 가족관계를 유추해보면 집안도 좋고 성적도 어느 정도 좋았는데 본인이 대학에 가지 않은 것 같았어요. 대학에 진학할 즈음 집에 큰일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어물쩡 이야기하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사유의 고졸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특히나 대화에서 한 번씩 흘리듯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내비쳤습니다. 집에 운전기사님이 계시고 집안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까지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면접을 봐서 신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 위치나 거쳐온 학교들을 보면 좋은 집안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는데 감춰진 졸부나 드러나지 않은 알부자일 수도 있으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유달리 살갑게 굴긴 했지만 다른 여직원들과는 유독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간간히 화장실이나 휴게실에서 시누이를 험담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여우 같다거나 누구를 홀린다거나 꼬시려고 작정하고 회사에 들어왔다거나 말이에요. 오늘 옷 입고 온 거 봤어? 일부러 앞단추 3개씩 풀고 이 과장님 앞에서 콧소리로 과장님 하는데 에휴 진짜 못 봐주겠더라. 아니 우리 회사가 무슨 고졸 취직 도와주는 곳이니? 어이가 없어서 진짜. 시누이가 조금 애교가 섞인 말투예요. 그리고 호감형의 예쁜 얼굴입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회사 내의 남자 직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어요. 다른 여직원들이 그래서 괜한 질투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죠. 저에게는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이 과장의 아내가 회사로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아채더니 질질 끌고 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자기 남편과 바람을 핀 더러운 여자라며 신우이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분위기였고 마구 매질을 받던 신우이는 죽어도 아니라며 맞받아쳤죠. 전 그래도 그간 봐온 모습이 있어서 저 혼자만 그런 신우이를 대변했습니다. 그 이 과장이라는 분이 원래 행실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말장난도 쉽게 잘하고 괜히 껄떡대는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선입견으로 이 과장의 아내에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신우이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이 과장도 정말 아니라고 하고 심증만으로 의심했던 건지 정황이 분명하지 않았던 건지 이 과장의 아내는 제 단호한 설명과 이 과장의 해명에 결국 오래간 씨름하다 지쳐 돌아갔어요. 신우이에게는 무례를 범한 부분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제가 따졌지만 옆에서 신우이가 오해한 거니 괜찮다면서 되려 이 과장 아내를 달래며 보내주더군요. 오해였고 다 해결이 돼서 별거 아닌 에피소드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과장은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났고 신우이는 공채 인턴 기간 점수가 미달되어 자동으로 계약 만료 퇴사 처리되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윗선에서 내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시끄러워졌으니 나쁜 소문의 근원지인 만만한 신입사원을 쳐낸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신우이가 퇴사한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다른 회사 면접을 알아봐주기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오지랖을 떨었던 거죠. 신우이는 계속 자신을 돌봐주는 제가 고마웠던지 갑자기 정말 좋은 분이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집안도 참 좋고 잘 배운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워서라기보다는 멍청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지랖을 부리는 제가 한없이 호구 같아 보여서였겠죠. 하도 만나보라고 계속 재촉을 해서 못 이기는 척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신우이 입장도 있고 하니 잘 거절하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맞선 자리에 온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첫인상이 꽤 괜찮았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보던 남자들과는 달리 멀끔한 인상에 큰 키, 올곧은 바른 자세까지도 거절만을 생각하고 온 제 마음이 다 뒤흔들릴 정도로 말이에요. 신우이가 미리 말해준 대로 좋은 집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말투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절 뚫어지듯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시선을 피하고 싶어도 꼭 빨려 들어갈 듯 매료되었거든요. 한편으로 이런 게 인연인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맞선의 대화는 대부분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제가 맞선 대상자가 아닌 꼭 주선자 같았어요. 남편은 신우이 성격이 어떻고 어떤 점이 참 좋고 계속 신우이 칭찬뿐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어색하니 아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일 맞선을 끝으로 남편에게는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맞선 내내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고 어색한지 신우이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남편이 아른거렸어요.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눈치를 챈 건지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셋이서 같이 밥 먹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회다 생각하고 한껏 멋을 내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먼저 와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기다리고 있던 모습도 참으로 멋졌거든요. 그 옆에 신우이도 같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 남편, 이 셋의 대화는 참 묘했어요. 신우이는 한없이 제 칭찬을 했고 남편은 신우이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말이죠. 신우이는 제 칭찬을 하며
저와 남편이 참 잘 어울린다며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때 남편은 못 이기는 척 큰 대꾸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콩깍지가 씌어있던 저는 그게 긍정적인 사인인 줄 알았습니다. 늘 사이에 시누이가 낀 채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꼭 셋이서 결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로 다시 돌린다고 해도 아마 전 남편과 결혼했을 겁니다. 시누이는 애초에 절 자기가 쥔 올가미에 묶어두었었고 제가 알아서 허우적대며 올가미를 더 조인 거였으니까요. 남편과 저의 결혼을 서두르는 시누이가 이미 빠져들어 마음에 쏙 든 제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서 앞뒤 재지 않고 너무 경솔하게도 급하게 남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는 오빠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시누이의 친오빠였어요. 시누이가 상견례에 나오면서 그제야 알게 되었죠. 시누이 말로는 자기 오빠라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할까봐 일부러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땐 한편으론 안심했어요. 남편이 시누이를 꼭 연인처럼 챙기길래 제가 아닌 시누이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 즉 시댁은 구성원이 뭔가 남달랐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시누이, 그리고 한참 어린 막 4살이 된 남편의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늦둥이까지 본 노부부라기엔 시부모님의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시지 않아서 특이했죠. 게다가 같이 회사 다닐 때 시누이가 이야기하던 집안 배경은 많이 달랐습니다. 분명 집에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낡은 주택이었고 알고 보니 집안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어요. 시누이는 그때 회사에서 정리가 된 후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말이죠. 저와 남편 둘이서 온 시댁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결혼한 건 물론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산층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밑바탕에는 자연스레 거짓말로 둘러대는 시누이 때문이었죠. 생계까지는 도와드려도 따로 분가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남편은 죽어도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완강해서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2층짜리 주택에 남편이 원래 쓰던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에게 소개받을 때 분명 남편이 증권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했었어요. 증권맨과 맞선을 본 적이 몇 번 있기도 하고 제 회사 근처가 온통 증권회사라서 당연히 남편이 펀드 매니저인 줄 알았죠. 증권사 직원이거나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시큐리티였던 거예요. 보안 경비원이라고 하죠.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너무 앞뒤가 안 맞았어요. 분명히 시누이의 말투는 증권맨이었고 남편도 제가 물었을 때 증권회사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칭했거든요. 멀끔한 인상에 늘 정장 차림으로 증권회사로 출퇴근을 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데려다 준 적도 몇 번 있었고 연애할 때 회사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퇴근 후 남편 회사에 들어가는데 바로 첫 번째로 절 맞아준 게 무전기를 든 남편이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에도 입구부터 시큐리티 직원분들이 상시 대기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살피고 문에 서 있고 힘든 일이라는 걸요. 결정적으로 업무량에 비해 박봉이고 말이죠. 학력으로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남편조차도 시누이처럼 고졸이더라고요. 연봉은 저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았고 말이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직감했으나 모든 게 다 제 착각과 조급했던 결정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는 받아들였습니다. 시누이의 의도된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착각했던 남편의 배경을 다 받아들이기도 전에 더 놀라운 가족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막 퇴근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화장실에 계셔서 물소리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걸 모르셨는지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늦둥이 동생을 씻기며 대화 중이셨어요. 저도 도우려고 방으로 들어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화장실로 들어서려는데 두 분의 대화가 제 발길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새아가는 모르잖아. 입 조심해. 누뚱이 동생이 아니라 시누이 자식인 거 알면 이 집안 더럽다 할 거야.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시누이 애라는 걸 알면. 게다가 그 애가... 저도 모르게 놀라서 문을 손으로 툭 쳤고 그 소리를 들은 시부모님은 놀란 토끼 눈으로 동시에 뒤돌아 절 바라보셨습니다. 시누이 아이라고요? 저를 쳐다보시자마자 제가 묻자 당황한 시부모님께서는 어디까지 들었냐며 되려 절 추궁하셨어요. 늦둥이 도련님이 시누이 아이라는 것까지만 얼핏 들었다며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행이라는 듯이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시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쯤 사고 쳐서 생긴 아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앞길이 9만리인 어린 나이이니 어쩔 수 없이 동생으로 호적에 넣었다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안 좋게 보지 말아달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시누이는 시아버님이 밖에서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아 데려온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왜 시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건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집안 사정에 괜히 골머리가 아파왔어요. 이 집안은 도대체가 일반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 있는 시누이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시누이와 남편의 사이는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외동이라 형제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오빠라면 적어도 동생이 일찍 사고치면 더 단속 잘하라며 다그칠 듯한데 남편은 시누이가 뭘 하던지 마냥 이쁘다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런 시누이를 챙겨주는 걸 보았어요. 침대에 안아서 눕히고 속 안 좋을까봐 꿀물을 타다 올려두기도 하고 속 아파 뒤척이는 시누이를 밤새 돌보고는 해가 뜰 때쯤에야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매번 자주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나 둘이 애잔할까 신기했어요. 시누이가 아직 짝이 없고 혼자 있어서 더 신경이 쓰이나 했죠. 하지만 짝이 생겨도 남편은 늘 해바라기처럼 시누이만을 보았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를 반복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회사 근처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는 새로 들어온 남자 신입사원이 저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런데 절 맞아주던 시누이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걱정돼서라기보다는 절 데려온 신입사원을 발견하고는 말이에요. 그 신입사원에게 감사 인사를 거듭하더니 명함까지 받고는 해실해실 웃는데 뭔가 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점점 회사 여직원들처럼 시누이가 썩 맑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늦둥이 동생이 시누이 아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말이죠.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늘 맞아떨어지더군요. 근무하면서 그때 데려다준 신입사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은근슬쩍 시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몇 번 따로 만나고는 사귀고 있다는 겁니다. 시누이에 대한 칭찬만으로 가득 채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가 있는 건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아이가 있는 걸 숨기고 만나는 건지 말이죠. 그랬더니 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에요. 집안도 너무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놓치고 싶지 않은데 저만 입 다물어주면 어차피 자기 자식 호적도 부모님 밑으로 올라가 있으니 모를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중에 결혼까지 가기라도 하면 그건 사기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앉아서는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저한테 자기 인생 망치려고 하냐면서 말이에요. 전 당황스러웠지만 아닌 건 아니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신입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전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신우이랑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울고 있는 신우이를 보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애를 어디 혼낼 때가 있다고 혼내. 나도 한 번도 혼내고 다그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어디 감히? 미천한 제가 무슨 고귀하신 분께 무례를 범한 것처럼 남편의 서운한 말을 내뱉었고 옆에서 신우이는 그저 아무 말 없이 훌쩍이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제야 남편도 신우이가 또 남자를 만나냐며 약간 다그치더군요. 하지만 혼내야 하는 포인트가 뭔가 이상했어요. 저라면 속이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꼭 바람 피우는 아내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또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 후로 제가 몇 달의 시간을 더 주었지만 신우이는 그 신입사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해야겠다 싶어 저의 그 몹쓸 오지랖으로 신입사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그 신입사원에게 절 아주 미친 새언니로 포장을 해두었더라고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를 설명할 테니 절대 믿지 말라고 그 신입사원에게 미리 작업을 해두어서 신입사원은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 상사이신 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일이고 전 제가 만나는 사람 말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적인 말씀으로 부르실 경우 거부할게요. 그럼 이만. 제 설명도 더 듣지 않고 바로 돌아서 대화를 마치고 가버렸어요.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까 미리 상상만 해도 너무 암담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일이 커지면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신우이와 이야기해보겠다면서 또 술을 먹고 뒤늦게 들어온 신우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예뻐하는 동생이지만 그래도 잡아줘야 할 부분은 잘 선도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러 나간 남편과 신우이가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 혹시나 크게 싸우고 신우이가 맞기라도 할까봐 달려나갔어요. 동네를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다가 한참 떨어져 있는 놀이터에서 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마구 혼나고 있을 줄 알았던 신우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술 먹은 여자친구를 달래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를 꼭 안고는 머리를 몇 번씩 쓰다듬으며 달래듯이 얘기했어요. 너 정말 왜 그래 속상하게.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쩌라고. 오빠랑 나는 안 돼.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리고 그 사람 엄청 부자야, 세연이처럼. 난 거지같이 사는 거 싫어. 우리 둘이 산다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능력도 없잖아. 제발 정신 차려.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둘의 대화에 많은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늦둥이 동생은 신우이 아이면서 남편의 아이이기도 하고 못 사는 집안이니 저를 남편에게 엮어주고 자기도 잘 사는 남자를 만날 거라는 신우이. 그런 신우이를 말리며 더욱 힘껏 껴안는 남편까지. 전 그저 그 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그 신입사원까지도 그 함정에 빠지기 직전인 거고 말이죠. 먼 발치에서 그 둘의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한참 듣고 있었고 신우이를 설득하러 갔던 남편은 또 신우이의 계략에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라도 전 빠져나왔어야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가족 사기단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땐
제가 남편에게 너무나도 깊게 빠져 있었고 딴 곳을 바라보던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유독 뜨겁게 대했습니다. 꼭 제 마음을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처럼 절 계속 유혹하고 다른 생각 못하도록 심장을 잡아뒀어요. 게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누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 신입사원의 아이인 줄 알고 결혼을 서두르는 분위기였죠. 저와 껄끄럽긴 했지만 시댁으로 신입사원이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저를 의식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신입사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시누이의 말대로 신입사원의 집안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결혼 전부터 시누이를 배려해서 신입사원 집안에서 집을 하나 구매하고는 아이가 있으니 그 새 집에서 아이 낳을 준비와 결혼 준비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한 달 정도만 더 머물고 시누이는 나가서 살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남편과도 분리되고 정리가 되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시누이와 남편 사이의 아이에 대해선 제가 모르시는 줄 알고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 대신 아이를 책임지겠다며 시누이의 결혼을 축복했어요. 시누이가 집을 나가게 생겼으니 남편도 얼마 되지 않아 저희도 분가하는 게 좋겠다고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어쩌면 시누이 때문에 시댁에 머물렀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 좋은 과거는 묻혀서 정리되는 듯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억지로 감춰둔 시댁의 추악한 모습이 금세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은 주말, 이른 저녁 시간에 벨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열어보니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시누이를 찾아와 이 과장과 바람을 피웠다면서 난리를 치던 이 과장의 부인이었어요. 잔뜩 살벌해진 눈빛으로 문을 열어준 저를 보더니 역시 너도 한패였구나. 어쩐지 그렇게 감싸더니 그년 어딨어? 큰 소리에 놀란 시댁 식구들이 현관 쪽으로 몰려왔고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부인은 시누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를 쥐어뜯었고 부인 뒤로 문이 다시 열리더니 다른 중년의 여자들이 더 들어와 시누이에게 마구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뜯어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가 돼서는 시누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문제들에 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장과 시누이는 불륜 사이가 맞았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관계가 더 깊어질 때쯤 시누이가 더 재력있는 신입사원을 만나면서 관계를 갈아탔고 일방적으로 이 과장에게 이별을 통보한 거죠. 그래서 이 과장이 아내와 이혼할 테니 돌아오라고 난장을 친 모양이에요. 시누이는 이미 마음이 텄으니 이혼을 해도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이 과장은 이혼만 하면 시누이가 받아줄 줄 알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과장 부인이 그 난리를 치며 쫓아온 거였죠. 그때부터 시작된 관계면 3년 이상은 만나온 건데 시누이의 만남의 조건은 결국 돈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 과장이 이혼하게 되면 갖고 있던 재력도 부인과 반으로 나누게 되고 자식까지 있으니 계속 양육비도 대야 하니 말 그대로 쓸모 없어져서 버린 거죠.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장 부인의 결정적인 한마디에 모두가 뒤집어졌어요. 너 이 더러운 계집애 그 사람 애도 가졌다면서 애를 내밀면서 이혼해달라는데 누가 이혼하지 않겠냐고. 애 가졌다는 거 거짓말이지? 그지? 저도 그렇고 아마 그 부분은 모든 가족들이 다 속았을 거예요. 분명 신입사원의 아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 과장의 아이였다니 말이에요. 대체 시누이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다 같이 놀라는 마당에 시누이는 태연하게 아니라고만 주장했습니다. 이 과장 아이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 과장 부인을 달랬습니다. 다른 사람 아이이니 이 과장이 이혼하지 않을 거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서 그 와중에도 그 말에 속아서는 정말 이 과장 아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시누이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는 이 과장 부인을 돌려보내고
바로 신우이는 얼굴을 바꾸더니 다시 초조한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저와 남편, 시부모님께 남편 될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저희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경찰들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정말 그 아이는 이 과장 아이였던 거죠. 반대로 결혼을 앞둔 신입사원에게는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을 서두르자 하고 배경이 좋지 않은 신우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쪽 집안에 아이를 빌미로 설득을 한 거였습니다. 빙 둘러서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신우이는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빌었어요. 그 남자 놓치면 자긴 평생 손해라며 제발 도와달라고 말이죠. 근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새 한패가 되었는지 아니면 분명 경고를 한 번 했는데 제 오지랖을 무시했던 신입사원이 괘씸했던 건지 모든 게 피곤해진 저는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시댁의 틀에서 벗어나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니 그저 눈이 멀어 모든 나날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 살 때 퇴근 시간에 딱딱 맞춰오던 귀가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리며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남편 말로는 본인 수익이 적으니 야간 수당을 챙겨서라도 저에게 맞춰가고 싶다 했어요.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야간 근무에 배고플까봐 남편이 좋아하는 초밥을 사서는 회사로 향했고 그 앞에서 신우이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초밥을 그 둘에게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폭발했어요. 내가 너네들 아이까지 눈 감아줬는데 아직도 그러고 만나는 거니? 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 꼴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둘은 그 자리에 얼어 미동도 없었고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절 따라온 남편은 그저 오랜만에 신우이를 만나서 반가웠을 뿐이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신우이는 배가 더 불러왔고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을 했죠. 가족들이 모두 그 껄끄러운 출산을 알고 있었기에 신우이는 출산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도 부르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신우이의 바뀐 프로필을 통해서 출산을 확인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되는 게 그렇게나 소원이었던 신우이는 거의 연을 끊은 듯이 지냈어요. 남편과도 더는 연락이 없는 듯했고 시부모님도 가끔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잠하게 지내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신우이의 아기 사진에 소름이 끼쳤어요. 신우이의 아이 생김새가 시집 오고 처음 봤던 남편의 늦둥이 동생 신우이와 남편의 아이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설마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저만 보진 않았더라고요. 그 사진이 올라오고 며칠간 남편의 귀가가 다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씩 남편이 제 손길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러 나가곤 했어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하고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힘들면 그만두라고도 했죠. 그럴 때마다 괜찮다며 절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등기 하나가 날아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몰아치면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찢어대고는 확인하는데 남편과 친자 관계가 99.9% 성립한다는 결과지였어요. 대상이 누구일지 한 번에 떠오르더군요. 결과지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에게서 검사지를 뺏어가려는데 전 손에 꼭 쥐고는 그 길로 신우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과 나만 가만히 있으면 다 괜찮을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 그리고 이복 동생에게 마음이 빼앗겨 절 바라보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정착하게 할 거라는 노력까지 한 번에 와르르 말이죠. 그런데 저 혼자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무너뜨릴 각오로 신우이가 아닌 신우이의 시부모 댁으로 향했습니다. 참 높고 넘기 힘들었던 신우이의 거대한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서는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고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 그리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시댁에 있는 다른 아이까지도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누이와 그 남편도 왔고 전 한 번 더 그 남편에게까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제가 설득하려고 했던 그날 제 말을 무시했던 자신을 후회하라면서 말이에요. 흥분해서 말하는 제게 시누이의 시댁 식구들은 차분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복잡한 집안이라서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들끼리 해결하겠다고 저를 정중히 돌려보냈어요. 아무 말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시누이를 뒤로 하고 전 확인 사살처럼 유전자 검사지까지 그 가족들에게 건네주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저에 이어서 시누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높은 집에서 금방 나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말이죠. 아이와 시누이의 남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누이를 내쳤더군요. 시누이는 작은 짐가방 2개와 아이를 데리고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번엔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 재빠르게 정리를 시작했죠. 제일 능력있고 비싸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댁에 제가 이제껏 보탰던 생활비며 가전제품들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 과정은 덜 번거로웠지만 그것도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절대 가지지 않으려고 저 몰래 정관수술까지 했더군요. 그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명백한 사기 결혼이니 법원 판결은 빨랐습니다. 전 제 재산을 모두 돌려받았고 시댁은 안 그래도 부족했던 살림에 더더욱이 거지꼴이 되었죠. 시누이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그 신입사원 집안에서도 소송을 걸었고 내연녀란 난리치던 이 과장 부인과도 소송 중일 겁니다. 머무르던 그 하나뿐인 주택도 담보대출을 잔뜩 받았던지라 그 대출금도 제가 냈었기에 아마 지금은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 소송 금액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무너져가는 걸 직접 제 눈으로 지켜보았고 여전히 처참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제가 그들의 함정에서 더 일찍 빠져나오지 못했던 게 못내 아쉬울 뿐입니다. 그 와중에도 다른 남자를 물색하며 돈을 쫓고 있다는 시누이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것도 유흥업소에서 말이죠. 전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직은 가슴에 상처가 많이 남아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시누이의 새치혀에 노란한 그 6년의 세월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아 이렇게 사연으로 남아 제 부끄러운 기억을 털어내 보려고 글을 써보았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